그런데 문제는 연금개혁이 여야 간의 합의가 무산된 게 지난 7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왜 21대 국회 임기 5일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가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에서 여당은 언론 플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소득 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복잡한 계산 안 하고 꼭 필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처리하자는 입장이니까 이 진정성을 믿으시고 집권 여당이 가장 큰 숙제 하나를 이번 기회에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연금특위에서는 44%로 올리는 대신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만 44% 안을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정광재 대변인 나오신다고 저희가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제 당번 대변인이셔서 논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당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44%라는 것은 구조개혁에 합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44%다. 네. 이것만 합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언어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틀린 겁니다. 다 양보한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자영 차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이게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4% 소득대체율 합의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저한테 1+1 초코파이 팔겠다고 하셨으면 1+1을 팔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1+1이 아니면 저는 살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만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고요. 국민연금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소득 대체율 1%포인트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실 수 있지만 2093년이 되면 1%포인트 차이로 1,000조 원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숫자 하나하나가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1대 국회가 물리적으로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치적 의제로 내놓은 것 자체가 안 받아들이면 그래도 정부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라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긴 하나 어찌됐든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라는 주장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희숙 전 의원 개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9일에 그 기자회견 당시에 22대 국회에서 잘 논의해갖고 그거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5월 7일에 그게 결렬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몇 년 늦추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그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마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뭘 하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좀 뜯어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 경제통으로 불리잖아요. 얄팍한 술수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그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뭐 양보, 수용, 진정성, 뭐 얄팍함, 꼼수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난을 하셔도 좋지만 결국에 연금 개혁이라는 게 26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합의가 되잖아요. 결국에 역사의 그 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역사에 다 몇 년만 지나가도요. 지금 이 과정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6년 전에 어느 정권 때 어느 대통령 때 그때 합의가 되었다라고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꼼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 간만에 26년 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세대 간의 이어달리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나서 안 할 거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라도 합의된 것만이라도 합의하고 나서 또 우리가 연금 개혁 특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거지. 계속해서 정치적 얄팍한 꼼수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게 연금 개혁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에 대한 비판도 비판인데 야당에 대한 비판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얘기가 안 나왔다면 좀 이렇게까지 비판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한번 듣고 오시죠. 홍철호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거절할 것을 알고 이렇게 던져놓고 거절하니까 공을 던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정치를요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유불리로만 계산하면은요 풀리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걸 알고 던졌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버리고 합의도 해버리고 그러면 연금 개혁 합의를 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불리 따지 마시고 빨리 합의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현 상황에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만 보여드리면 희망이 없죠. 구장훈 차장님, 네. 21대 국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처리가 될까요? 저는 처리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어제 야 6당이 이 본 국민 대회를 가졌듯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다라면 전국을 돌면서 연금개혁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금을 오랫동안 부담해야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그 청년들이 동의하고 청년들에게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연금 개혁안을 타협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그럴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다라면,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라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더 많은 국민을 만나고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합리적인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내고 그 연금 개혁안으로 여당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22대 국회에 연금 개혁을 주도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정광재 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